할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관검사 중에서 색상, 투명도 말고 세 개를 외관검사 안에 세 개를 적어야 되는데 그 중에 특수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특수효과가 이게 보시면 6, 7, 8, 9개 정도가 있는데 108개 보석 중에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구분 CA, AB하고 이쪽 부분은 왜 해놨냐면 우리가 이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세 개의 특수 효과는 보석 안에 있는 내포물 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 밑에 있는 어둘라레, 이디디센스, 레브라도센스, 오리엔트,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칼라는 원래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결정 구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여기 나머지 있는 CC는 어떤 빛이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특수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빛의 선택적 흡수, 내포물 반사, 그 다음에 결정 구조,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일단은 크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론 시험 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C, catch eye라는 catch eye. 특수효과와 투명도는 영문을 적으셔야 됩니다. catch eye C는 내포물 안에 침상이 많이 이런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이 방향의 직각으로 고양이 눈과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지원차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햇라이트를 비췄을 때 고양이 눈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캐치 아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포물 안에 침상이 많이 배열되면 캐치 아이, 고양이 눈과 같은 현상이 생긴다. 이럴 때 특수효과 C를 외관검사란에 적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스타 효과, 아스테리즘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타 효과는 똑같습니다. 얘도 침상, 얘도 침상입니다. 어떻게? 침상이 이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하나의 선이 생기겠죠. 근데 침상이 또 이쪽 방향으로 또 배열되어 있는 게 과득해요. 그러면 이 방향의 이쪽으로, 직각으로 두 개의 스타가 생깁니다. 이럴 때 스타 효과, 아스테리즘 효과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A라고. 네? 근데 이 이제 스타라는 이 십자가가 4조가 있고 6조가 있습니다. 4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타 알만다이트 가닛, 스타 알만다이트 가닛은 4조. 6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조가 뜨는 것은 스타 루비. 이게 두 개 다 적색 계열이기 때문에 굴절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지만 굴절률도 비슷하고 적색 계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중에 굴절률 볼 때 좀 어려운 스포트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고 있으면 4개 뜨면 스타 루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스타 알만다이트가 아니신지 스타 루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현상이 생기면 A, 아스테리즘 A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어벤츄린 센스, AB, 어벤츄린 센스 효과는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벤츄린 커치, 선스톤, 어벤츄린 커츠와 선스톤에서 나타나는 특수효과를 AB, 어벤츄린 센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어벤츄린 커츠 안에 보면 우리 그 알로에 음료수 먹어보셨나? 그 안에 보면 요런 납작한 녹색 덩어리 같은 형식으로 있죠. 요런 모양이 내포물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벤처린 커츠 같으면 녹색 운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덩어리를. 선스톤에는 요게 갈색 같은 게 있어요. 갈색. 우리가 갈색 운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어벤처린 센스 효과는 이 녹색 운무, 갈색 운무에 의해서 반짝반짝 거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캐치아이나 아스트레즘과 같이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뭐 반짝거리는 거야? 많은 거야? 간혹가다 선스톤은 좀 나은데 어벤처린 커츠는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외관 검사할 때 어벤처린 센스 효과를 감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굴절율 검사, 내포물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어벤처린 커츠로 판단되면 외관 검사란에 난 특수효과 AV를 봤다라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벤처린 센스 효과 나는 어벤처린 커츠와 선스톤은 효과가 미비하다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개가 내포물의 반사에 의해서 특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머지는 내포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정구조, 얘가 정장석, 조장석, 정장석, 조장석 또는 콩키오린, 칼슘, 콩키오린, 탄산칼슘, 콩키오린 이렇게 아니면 실리콘 구형으로 이루어졌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결정구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둘라레 센서는 우리 어벤처린 센서 효과와 같이 어둘라레 센서는 문스톤에서만 나타납니다. 문스톤에서 나타나는 특수효과를 어둘라레 AD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어둘라레 센서는 그냥 흰색 윤이 이렇게 보입니다. 윤이. 선생님 그러면 위에 있는 캐치아이와 문스톤의 어둘라레 센서는 어떻게 감별해요? 감별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캐치아이는 안에 내포물 침상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포물 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문스톤에서 나타나는 어둘라레 센서는 내포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포물이 침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흰색 뭐지? 이거 캐치아이 저거가 어둘라레 센서인가? 내포물을 검사해봤더니 침상이 한그석이다. 그러면 얘는 어둘라레 센서가 아니고 캐치아이고 안에 아무것도 없이 침상이 없다. 그러면 얘는 어둘라레 센서인 문스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EDD 센서. EDD 센서는 파이어 아게이터에서만 나타납니다. 파이어 아게이터. 이 명칭이 자꾸 변해요. 우리가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108보석 이름 자체가 어떨 때는 이게 처음에는 아이리스 아게이트인가? 이리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파이어 아게이트로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은 아이리스 아게이트 이렇게 외우다가 이거 당연히 아이리스 이거 108보석 명칭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아이리스 아게이트로 적고 바로 나오면 답이 틀리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염색 쿼처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녹색 쿼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실 때 108보석 일람표를 줍니다. 일람표. 요 안에서만 적으셔야 돼요. 108개 보석 일람표 안에 있는 명칭만 적으셔야지 다른 거 적으시면 탈락됩니다. 그렇듯이 한번 적으실 때 108보석 일람표를 그쪽에서 지급해 주니까 그런 명칭이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파이어 게이트는 갈색 바탕에 무지개 같은 윤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무지개. 갈색 바탕에 우리 밤 있죠? 밤 같은 바탕에 여기 펜라이트를 비추면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무지개. 이런 게 형성되면 108보석에서는 파이어 게이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레브라도 센서는 레브라도 라이트 펠드 스파. 레브라도 라이트 펠드 스파. 유일하게 108보석에서 펜라이트를 비췄을 때 청색 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레브라도 라이트 펠드 스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L을 적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수효과를 보고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는 서툰들이 제법 많아요. 외관상 보고. 그럴 때는 보석감정사는 2시간 안에 다이아몬드도 보고 유색 5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아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와 같이 내가 펜라이트를 볼 때 청색 눈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면 바로 레브라드 라이트 펠드 스파 적고 그게 해당되는 걸 쫙 적고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다시 굴절주를 재보고 평광선 검사를 해보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 물론 내포물 검사, 비중 검사는 해야 되겠지만 답을 알면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리엔트. 이거는 진주에서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진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내릉내릉 이런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러면 원래 얘 조개가 이물질을 이렇게 탁 뱉어야 되는데 못 뱉으면 이 이물질을 이렇게 감싸기 시작합니다. 감싸기. 어떤 식으로? 요만침 층이 탄산칼슘. 요 아주 짜내한 층이 콩큐린. 요게 80%, 요게 12% 정도. 탄산칼슘과 콩큐린, 이런 층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진주에서 나타나는 백색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진주와 모조 진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주라 하면 천연 진주인데 여기서 담수, 해수도 다 천연 진주에 해당됩니다. 강가에서 키웠느냐, 바닷물에서 키워야 되냐. 바닷물에서 키우면 해수, 강에서 키우면 담수.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7, 8년, 10년 전에는 강에서 키우는 담수 진주는 은갈치색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고 담수 진주는 10mm 이상을 키우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외관으로 이거 해수다 담수다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담수는 10mm 이상도 나오고 은갈치 색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미경으로는 이게 해수인지 담수인지는 감별할 수가 없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수인지 담수인지는 X선 검사를 하셔야 돼요. X선 검사를 하면 요게 핵입니다. 핵이라 하면 우리가 천연으로 만들어지는 진주는 이제 없다고 봐야 돼. 사람이 해수를 하든 담수를 하든 인공적으로 쉘 있죠. 조개 껍데기를 동그랗게 이렇게 깎습니다. 이게 핵이에요. 얘를 강제적으로 얘를 째서 요 안에 엮고 얘를 꼬매. 그럼 얘 못 받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얘에서 진주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담수는 6개월, 1년마다 이 폭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테와 같은 것이 듬성듬성 큰데 해수는 바다에서 자라는 해수는 이게 굉장히 조밀합니다. 이게 조밀해. 그만큼 성장이 늦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X선 검사를 통해서 듬성듬성하면 담수, 아주 조밀하면 해수, 요렇게까지밖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진주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외관 검사를 보면 30배, 45배를 확대하면 표면에 이런 사람 지문 같은 거 있죠. 표면에. 이런 게 형성돼요. 이게 우리가 등고선상 줄무늬라고 이야기합니다. 등고선상 줄무늬. 근데 모조 진주는 플라스틱에 칠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표면이 이게 우리 귤 껍데기 있죠. 이런 우리가 요철 표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등고선상 줄무늬와 요철 표면은 어느 보석협회에서 이렇게 지은 것이고 다른 보석협회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으로 확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검사는 검사 중에서 비파괴 검사. 검사를 하고 나도 이 보석에 흠이 가지 않는 검사를 비파괴 검사. 만일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치아 검사도 가능하거든요. 이에 대해 보면 진짜는 서걱거리고 모조 진주는 매끈거립니다. 매끈거려요. 자, 그러면 어떤 손님이 15mm짜리 해수 진주라고 갖고 와서 그 매장에서 본인이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알아주세요. 잠깐만요. 치아 갖다 대보면 깜짝 놀라지 그 사람이, 그지? 스크래치가 생기쁘잖아요. 그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게 파괴 검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해야 이 스톤을 검사를 하고 나도 가격에 아무 영향이 없는 비파괴 검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 오브 컬러 P는 오팔에서만 나타나는 특수입니까? 특수효과입니다. 이 오팔은 형성 자체가 구형 실리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에. 구형 실리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얘에 들어가서 구형 실리카에 들어가서 빛이 증폭됐다가 빠져나올 때 수축되는 현상. 그리고 이 빛이 이 구형 실리카를 회절 돌 때 생기는 빛의 증폭과 축소.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오팔이 대부분 빨주노초 반환보,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천연 오팔이 있고 가짜 오팔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오팔을 구분할 만큼 쉬운 게 없어요. 가짜는 무조건 기둥상 구조가 형성된다. 여기서 기둥상 구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팔이라고 보면 측면을 보고 위를 보든 이게 길게 색이 서면 이건 무조건 기둥상 구조이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가짜. 천연 오팔에서 가지고 있는 불규칙한 강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합성이나 가짜에서 가지고 있는 기둥상 구조를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냥 봐서 암시야 조명 말고 두상 조명으로 봐서 이 안에 있는 색이 길게 서기 시작하면 이건 가짜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짜 중에서 플라스틱인지 합성 오팔인지는 비중으로 감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천연 오팔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합성 오팔이나 플라스틱으로 이런 것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20년 전에 합성 오팔을 100만 원을 주고 샀대. 100만 원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를 하고 가서 엄마 이거 뭐 5만 원도 안 되는 걸 100만 원 주고 왜 사?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시절에는 그 합성이라는 단어는 그 시절에는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합성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많이 싸졌지만 엄마를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팔에서 나타나는 특수효과 플레이 오브 컬러는 P라고 적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CC라고 있습니다. Change of Color. 색이 변한다. 색이 변한다. 어떨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라이트는 색이 어떤 거였어요? 황색입니다. 황색. 우리가 자외선, 우리가 광원 중에서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가시광선 위에 적외선, 가시광선 밑에 자외선,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반환보 무지개가 형성되어 있는 광원이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위에 광원이 적외선, 보라색 밑이 자외선. 여기가 이제 우리 가시광선이 700에서 400나노미터거든요. 그러면 700 위가 적외선, 400 밑에서 200 사이가 자외선, 보라자자. 이건 적외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펜라이트의 황색은 583.5나노미터에 있는 단색광입니다. 단색광. 황색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CC는 뭐냐면
이 과시광선이 지금 요게 지금 다 과시광선이냐? 과시광선이 오기 때문에 반장님이 오늘 검은색 옷을 입고 흰색 옷을 입고 노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는 얘가 청색이나 녹색인 스톤이었는데 펜라이트 단색광인 583.5나노미터에 있는 이 황색을 딱 비추니까 색이 핑크나 적색으로 바뀔 때 이 스톤을 체인지 오브 컬러 CC의 어떤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와 A와 어벤츄리는 내포물, 그 다음에 어둘라레, 이리디, 레브라도, 오리엔트, 플레이포컬라 P는 별점 구조, CC는 비트의 선택적 흡수. 그 문제는 이런 문제는 내포물에 의한 특수 효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외관 검사 중에서 특수효과를 배웠다고 해서 특수효과만 적어 오시면 안 되고 색상하고 투명도하고 특수효과 3개를 다 적어 오시고 다이아몬드 연마미 미소대 칭송하고 거들 두께를 하지 않으신 분은 그거 마저 오늘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리고 특수효과만 모아놓은 스톤이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내놓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 없으시면 수업을 진행할까요?